사실 근데 북한의 경제 상황하고 러우 전쟁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북한이 코로나 이후를 거점으로 계속, 왜냐면 중국에서 그나마 계속 쌀이나 이런 것들을 생필품을 받았는데 아예 중국하고는 멈췄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냥 연유나 이런 쌀, 밀가루 같은 걸 은밀하게 도와주는데 중국하고 거리상 사이가 있다 보니까 중국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 북한 쌀 가격이 이제 8,000원, 8,300 정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최고 값이에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6,00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는 그 쌀값이 지금이 이제 보리고개를 앞둔 시기잖아요. 북한에서 쌀값이 제일 비쌀 때가 봄이에요. 왜냐면 겨울에 장만했던 쌀들이 이제 4, 5월을 전후로 해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쌀 가격이 가장 오르는 시기고 이제 외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받았어요. 물론 대가를 치렀죠.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는 예전에는 이제 물밀 작업을 했는데 이제 사실 러시아는 아마 지금도 도와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도와주는 게 그렇잖아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야 북한한테 이렇게 팍팍 주겠는데 자기네도 지금 코앞에 불을 끌 형편이 못 됐으니까 이제 사실 북한의 상황보다는 이제 조금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줘가지고 자기네 일이 지금 큰 일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20승 100 경제. 왜냐면 10년 동안에 북한의 시군이 200개예요. 그래서 해마다 20개 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지어가지고 10년 안에 인민경제 생활을 끌어올리겠다 해서 작년에도 20개 시군의 식료공장, 옷공장들을 지어가지고 현지 지도를 다 냈어요. 그게 20승 곱하기 10이에요. 20개 시군을 10년 동안 인민경제에 보탬이 주는 공장들을 짓는다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장이 없어서 생산을 못했나? 자재가 없어 못했지? 곡상공장, 식료공장이 원래 있는데 그걸 왜 또 짓냐고. 그거 있는 거 망가동하면 되지 않냐. 근데 또 김정은이가 지시를 하면 북한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경공업 공장을 짓느라고 북한의 돈이 그중 다 거기에 투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쌀 가격도 오르고 달러도 이제 지금 2만 원대였어요. 지금 그리고 북한이 작년 봄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월급을 10배 이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3천을 타던 걸 3만 5천부터 5만. 그러니까 월급을 올렸는데 월급을 올리면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생활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했냐? 시장에서 팔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움직이는 식량 수매 상점에서 딱 팔게끔 지정했어요. 개인들이 못 팔겠어. 그러면 그 식량 수매 상점에서 파는 쌀 가격이 국정 가격이 돼야 되겠는데 비싼 야매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올랐는데 그 북한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상점에서 파는 쌀값이 동시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공장들도 짓고 월급도 올려주고 하는데 북한 내부에 있는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북한 내부에 있는 것들이 원활하지 자재가 없으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북한의 결론은 뭐냐? 개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뭔가 기술이 들어오고 자재가 들어와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립적 민족 경제 갖고 살려보겠다고 김정은이가 그러는데 현실은 쌀값은 계속 오르고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 전쟁이 지금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지원이죠. 왜냐하면 우리 조선의 그 많은 병사들이 가서 목숨을 바쳤는데 물론 목숨돈은 받았어. 그렇지만 그 대가가 물론 무슨 핵 개발하고 관련된 기술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쌀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서부터 통입하게 받으려면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푸틴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발등에 불도 끄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근데 이해로 또 북한 주민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담담해요. 쌀값이 그렇게 올라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이렇게 살아본 지 뭐 한두 해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밖에서 보는 북한을 봤을 때는 아비규환이에요. 근데 그 아비규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매연에 섭취가 돼 있어가지고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내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상황이 나빠져도 북한 주민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해마다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예, 물론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한두 해 있었던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보고 이렇게 쌀 가격이 오름을 내림을 너무 많이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둔해졌더라고요. 뭐 어떻게 살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쌀을 배급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쌀을 이제 왜냐면 북한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남한의 시스템하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쿠팡으로 앉으면 저기 뭐 제주도 쌀도 살 수 있잖아요. 북한은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나 이런 것들이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요. 도로가 열악한 데다가 철도는 전기가 잘 오지 않아서 열악하지 않고 항해도가 곡창지대인데 북한의 군부에 들어가는 쌀은 다 항해도에서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해도에도 쌀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주민들한테 배급을 줘야 그게 이제 시장에서 쌀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배급을 전혀 안 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네가 사비를 들여갖고 장사들이 움직여갖고 쌀을 가져와서 파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 쌀을 국가가 운영하는 수매상점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주도하에 그 쌀을 팔겠다는 거죠. 그런 걸 전제하를 두고 이 월급을 높여줬는데 그 월급을 높여서 뭐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자가 35,000원을 받는다 해도 쌀을 4kg 정도 사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저렇게 대가리가 나쁘냐.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아니 털어도 먼지밖에 없는 나라에서 빈 공장을 세우면 뭐하고 쓸데없는 종이돈을 주면 뭘 하냐. 물질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국가를 바라봐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아무런 것도 해준 거 없으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급자족. 이제 그렇게 해온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국가가 뭘 준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뭐 설날을 맞아서 배급을 5일치를 준단다 하면 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완전 거꾸로 된 셈이죠.